네,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년 동안 이제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당신 이제 해고다 이렇게 통지를 받으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근데 그 해고 사유가 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안에서는 참 엄청났는데요. 근무 중에 개인적으로 투잡을 했다. 아주 좀 많이 일어난 얘기죠. 그리고 회사 자산을 썼다. 그리고 뭐 회사에서 그런 투잡의 개인적인 업무를 했다. 업무 시간에. 그래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이런 이유로 모든 걸 끌어모아서 가장 높은 징계인 해고를 회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직장인분들, 혹시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인사노무의 담당자들께서 보시면 이 대목에서 아마 되게 참 좀 공포를 좀 느끼실 거예요. 나도 이 회사 모르게 좀 이렇게 투잡을 하거나 부업을 하거나 뭐 주식도 좀 보면 그럼 해고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사건에 이제 부당하게 억울하게 해고당하신 분의 사건을 맡아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와 정말 치열하게 다퉜어요. 뭐 우리가 신청서와 이유서를 여러 번 냈고 회사도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신청서와 이유서를 정말 자세하게 많이 써서 서로 다투고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정에서 저희가 만났는데 심판에서 위원장님이 이제 화해 의사가 있느냐 해서 양측이 화해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시간 정도 힘들게 이제 1시간 넘게 1시간 반 정도죠 화해를 조정한 가운데 극적으로 좀 화해가 되었고 저희가 상당히 이제 좀 통상적으로 받는 금액보다는 거의 한 2배 정도 이상의 두세 배 정도의 그 금액을 받으면서 화해로 그렇게 종결을 좀 지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볼게요. 그래서 이 사건의 주인공이셨던 이제 우리 근로자분이 오랜 기간 어떤 중견 기업에서 핵심적인 업무 실무를 맡아 오시면서 소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업무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이제 대규모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희 의뢰인이 정해진 기간에 좀 고민을 하시다가 희망퇴직 신청을 좀 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인 회사라면 당연히 희망퇴직 신청자들 받아서 검토를 해가지고 희망퇴직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근데 회사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어요. 희망퇴직을 갑자기 승인을 안 하고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이제 요구하더니 돌연 갑자기 이분에 대해서 사내 감사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갑자기 뒷조사를 해서 얼마 뒤에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겸직금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회사 자산을 유용했다, 그리고 회사의 명의를 남용했다, 직성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징계 사유를 5가지 있다, 8가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징계 사유가 있는 것처럼 회사가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해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주기로 했던 어떤 위로금도 주지 않았고, 그래서 줘야 되는 성과비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주지 않으면서 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좀 수임을 하고 회사의 직계 사유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법률가의 눈으로서 하나하나 이제 이 부분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겸직금지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제 소소한 개인 어떤 업종을 투잡을 했다 이렇게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 기본적으로 따르면 근로자가 퇴근 후라든가 이런 시간에 사생활 시간에 하는 겸직은 개인의 능력은 이제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회사의 업무에 좀 장애를 주지 않는다 이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회사의 근로 제공에 노무 제공에 어떤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겸직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하던 일과 회사의 주력 업종이 전혀 달랐어요, 이 사안의 경우는. 그래서 경쟁 관계가 이제 성립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되게 강력하게 꼼꼼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근무 시간 중에 이제 그 투자 업무를 했다. 그러면서 성실행위 위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하니까 이 시간이 되게 애매한 점심 시간 같은 그런 시간에 좀 이루어졌고, 근무 시간에 이제 뭐 조금 그 업무를 한 게 있지만 그냥 아주 짧은 거였어요. 아주 간단한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고를 할 정도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징계 사유가 좀 될 수 없다. 해고는 명백한 그런 인사권의 남용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크게 보면 회사 자산을 유용했다, 뭐 명의를 남용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한 주장이었어요. 회사의 주장이 뭐 명의를 남용한 적도 없었고 회사의 뭐 자산을 막 이렇게 유용하거나 그런 적도 사실 좀 없었고, 아주 그 사소한 것을 가지고 막 자산을 유용한 것처럼 그렇게 좀 회사가 침소봉돼 있던,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면밀하고 정확하게 저희가 좀 주장하고 공격을 하고 많은 증거도 정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중요한 부분이, 과거에 이제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또 이제 어떤 다른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겸직을 해도 되냐 이런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의를 했을 때 회사 인사 담당자가 자기도 뭐 어떤 부분을 뭐 이런 걸 투잡을 하고 있다라든가, 기본적으로 경쟁적인 어떤 회사와 경쟁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나 뭐 그런 거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이 그 회사의 일반적인 관행처럼 이렇게 보여줬고, 그것에 대한 여러 그 오래 회사를 다닌 분들의 진술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뭐 겸직을 좀 했다 이런 걸 가지고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 전혀 징계를 하거나 그런 건 해고는 당연히 없었고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에게만 어떤 그런 희망퇴직 부분이나 예전에 근로자가 좀 있었던 어떤 그런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보복성 조치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저희 입장에서 들었고, 실제 회사에서 이런 약간 보복성 조치로 좀 하는 경우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징계권 남용이다, 해고 인사권 남용이다,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다, 이런 주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많이 담은 국제 신청에 저희가 신청서 이유서를 정말 많이 제출을 했고,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이 자기들이 좀 불리하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도 나름 한 부분도 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추측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문회의 때 상당히 많은 그 희망퇴직 위로금에 상당히 준하는 그런 금전적 보상을 좀 받는 그런 화의를 성과를 좀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근무를 했던 저희 의뢰인이 저희 또 정책법률사무소의 조력 덕분에 억울함을 풀고 좀 명예를 좀 회복하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매우 보람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좀 신청하고 계신 그 직장인 분들이나 또 회사의 권리와 권력을 가지고 회사가 압박을 해올 때 홀로 싸우고 계신 좀 근로자분들이 좀 많은 어려움과 억울함이 참 남몰래 흘린 눈물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인사권은 회사의 권한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아무리 넓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나 징계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회통념을 벗어난 어떤 해고는 당연히 부당하다, 불법하다, 이렇게 취소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당한 해고나 징계로 참 어려운 고통과 억울함과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정책법률사무소에 상담 신청을 하셔서 치밀한 어떤 법률 주장과 저희가 끈기 있는 반드시 좀 최선의 선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